전편에 이어서 다시 동영상을 하겠습니다. 간 질환에 있어서의 복수가 잘 생기는데 그 간으로 혈액을 운반하는 정맥 내 고혈압, 문맥 고혈압에서 또 이게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수가 이루어지고요. 식욕 부진, 호흡 부족,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폐에도 좀 이상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수의 덜 일반적인 원인에는 암과 암 같은 거 걸렸을 때도 복수 생길 수 있고, 담낭 쪽에도 이상이 있었을 때, 뭐 식도암 이런 것들도 다 관련이 있다고 전편에서 얘기했었죠. 암, 신부전, 심장이 이상하게 기능이 떨어지거나 신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을 거두고 이렇게 혈액 같은 걸 거두고 이렇게 담고, 이 작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작용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췌장염, 이 췌장염에서도 복수가 생겨요. 복수 내막에 영향을 미치는 결핵 같은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수는 금방 사라지는 급성보다는 오래가는 만성 질환에서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원맥고혈압은 보통 간경병증, 중증의 간 흉터, 이게 상처를 받고 간이 바이러스는 어떤 세균 감염으로 해서 바이러스겠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고 헐고 치료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흉터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부들부들한 간이 아니라 딱딱한 간이 된다는 거예요. 간경병증. 바이러스 증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조직을 그래서 유연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굳어지게 하거나 관절을 경직해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경경증은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량의 음주, 지방간 또는 바이러스 감염으로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복수는 이게 간 정맥이 폐색되어 보드 키아리 중 같은 다른 간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복수는 간 질환이 있는 사람의 복수라는 것은 간 표면 및 장으로부터 누출되어 가지고 복부 안에 축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 표면 및 장으로부터 이렇게 바이러스 걸렸을 때 혈액에서 이렇게 보통 부종이 생기거나 이게 출혈이 생기는데 관련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변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이러스 감염도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분맥 고혈압으로 인해서 간경변에서 체액이 복수가 되는 경우, 신장의 체액 정체, 심장, 담낭 쪽에도 이상, 식도암, 췌장염 이런 것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부민이 보통 혈관에서 복부로 노출이 되는데, 혈관에서 알부민의 역할은 혈관에서 체액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데, 이때 알부민이 혈관으로부터 노출될 때 체액도 노출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C를 좀 보강을 해주면은 그렇죠. 이 부분은 좀 호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C는 뭐 자연적인 게 있고 인공적인 게 있는데 자연적인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연적인 거. 키 같은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하나 조금만 먹어도 비타민 C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골드키 같은 것도 여러 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복부 내 소량의 체액은 보통 증상을 야기하지 않아 팽팽하게 느껴지고, 배꼽이 평평하거나 심지어 돌출이, 배꼽 돌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부의 위의 압력을 내게 복부 부종이 가하게 되면 식욕 부진과 폐의 압력을 가하면 숨가쁨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수가 있는 일부 사람이 과도한 체액이 발목에 축적돼 발목에 붙는다, 부종을 유발한다. 꼭 바이러스들이 그러네요. 복막염, 명백한 이유 없이 복막염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고 혼동되고 진압력을 상실하며 졸릴 수 있습니다.
전나트륨 식이요법과 이뇨제, 복수를 제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혈류의 경로를 변경하는 수술, 문맥 전신순환 지름술을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달갑지가 않네요. 또는 간이식 수술을 통해서 하고 싶지 않아요. 바이러스만 제거하면 된다고. 원발성 바이러스 B형 가려스는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세균성 복막의 경우에 세균성 복막의 경우에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게 그 MSD 자료인데 그렇죠. 의료 관련 곳입니다. 간경변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지방간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게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가진 지식에 대해서 이것을 찾아서 제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지 기본적인 지식과 제가 나름대로 연구한 그런 자신이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말 못하면 진짜 이게 이상한 세상인데 어쨌든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딱딱해진 이런 것들이 섬유화된 간이 회복이 되는 게 어려워서 절제를 하고 이렇게 다시 이식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바이러스만 소멸하면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막힌 걸 뚫어주고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치료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말기로 진행되면 간에서 알부민을 충분히 말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렇죠. 복강 내 물이 차게 됩니다. 혈관을 이렇게 혈액 속에 있는 물, 체액 같은 건 안으로 걷어들이는 것이 알부민 역할인데 이 부분을 충분히 이게 만들지 못해서 복강 내 물이 찬다. 심하면 식도 정맥류로 생겨가지고 혈관이 터지면서 피를 토한다. 피를 토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도 정맥류로 해서 혈관이 된 피를 토한다. 간경변은 간이 굳는 것으로 의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에 흉통가 생기고 간의 크기도 줄어들고요. 수족과 이완작용에 이상이 생기니까 혈액을 거두고 내뿜고 이게 좀 어렵겠죠. 콜레스테롤 장애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지방질이 많아진다든지 이런 콜레스테롤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간이 이제 이상이 있으니까요. 정상적인 작동을 못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섬유화가 이제 계속 진행해서 강경변으로 진행하는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이 이렇게 자료드립니다. 뭐 문맥 앞 항진증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간세포 암종의 발생이 증가하기도 하고 이식도 정맥류, 위식도 정맥류 꼭 보면 이렇게 간 쪽 이상이 생겼을 때 위식도 정맥이 그로 인해서 혈액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게 터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식도 정맥류, 복수 및 간성 뇌증 정상적으로 혈액을 빠른 속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 혈액이 다른 데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위식도 정맥류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식도 정맥류 복수 및 간성 뇌증 치명적이신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따르면 뭐 어떠냐라는 거죠. 저는. 간경병이 심해지면 하지 부종도 생기는데 바이러스가 꼭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간경변은 바이러스 감염과 알코올 등 장기간에 걸쳐서 간세포 독성 물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가 파괴되어서 굳어지고 간에 다양한 형태의 재생 결절이 생깁니다. 만성 감염이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해서 발생하고요.
70% 80%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고 10% 15%가 시형 간염 바이러스, 나머지 10% 15%가 알코올의 과다 섭취. 한 70% 80% 비형 간염 바이러스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쇠약감, 만성 피로감, 식욕 부진, 소화불량, 복부 불쾌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전신쇠약하면 그렇죠. 내가 바이러스에 간염이 그러니까 간 같은 데 전신에 감염이 돼 있구나. 또는 세균 질환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신쇠약감, 만성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만성적인. 그래서 호흡이 산소가 부족해서 생길 수도 있고요. 당뇨병으로 인해서도 산소가 부족해서 몸에 힘마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강병면이 심해지면 복수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과 하주 부종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숨이 차면서 현행 공부를 다 했기 때문에 기본 상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엉터리라 하니까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치료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배운 거를 그래서 다 배운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완전하게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갑니다. 뭐 누구는 다 완전하게 알까요? 신처럼 살아있는 동안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강병면이 심해지면 복수가 차면서 복부 팽만감과 하지 부종이 발생합니다. 심할 경우 폐까지도 눌러서 배를 숨이 찰 수 있습니다. 위아식도 정맥류가 발생합니다. 간 쪽 이상이 있어서 혈액을 제대로 수용을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위아식도 정맥류 그래서 출혈이 파열이 일어나서 출혈이 일어나거나 간성 혼수 여기서 간에 이상이 생긴 결국 혼수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쓰러진다는 거죠. 당뇨병성 혼수도 있습니다. 앞가슴에 거미줄 모양의 모세혈관 확장 그러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몰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남자의 경우 유방이 여성처럼 커지거나 고환이 작아진다. 여자의 경우 요울경이 불규칙해진다. 간경변.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는데 뭐 평소와 달리 배가 부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배가 부르면 일단 간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침범하거나 독성 물질 이게 두 가지를 의심해서 해당되는 치료라고 저는 그냥 간단히 대부분 해결합니다. 저도 배가 빵빵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 이렇게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담낭암이라든지 위식도암이라든지 뭐 어떻게 뭐 그렇죠 뭐 췌장염 이런 것들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뭐 간 뭐 이렇게 비장도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신장의 간 기능이 떨어졌을 때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간을 의심을 한다는 거죠. 예. 배가 빵빵해지면 저도 간 이상을 이게 바이러스 감염됐나? 이렇게 생각. 개인적인 견해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치료를 하고 그냥 간단히 치료합니다. 대부분 금방 나요.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금방 치료하니까요. 예. 이때는 일단 음식을 싱겁게 먹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나트륨 혈증, 이뇨제 복용 이런 것 등에서 한다고 합니다. 정맥류 출혈 같은 거 이렇게 위내시경으로 관찰하면 식도와 위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쪽에 혈액이 몰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맥류 출혈이 있으면 피를 토하거나 검은색 대변을 본다라고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간성 혼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간을 회복시키는 치료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경변 간이식해야 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 말하면 뭐 안 되는 건가요? 중국 공산당 분열 기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병원에서는 일단 간이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복수의 이게 85% 정도는 간 경변이나 합병증으로 발생한다는데 나머지 10%가 악성종의 암 발생,
결핵이 일어나서 결핵성 복막염, 간 매독에 걸렸을 때도 그렇고 신장 질환, 신장과 심장 질환 이렇게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을 다스리는 이런 기관들에 있어서 이상이 생겼을 때 복수가 생기는 거죠. 복수의 원인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다 상태. 그래서 뭐 이렇게 라면 먹고 이렇게 붓는다는 얼굴 붓는다는 그 부분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평소에 건강이 괜찮든 상관없던데 라면 먹고 잡니다 항상. 다른 이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의 원인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다 상태입니다. 염분을 과다하게 먹으면 그렇지 여기 어떤 칼륨을 부족하게 먹었을 때 상대적으로 약간 그렇죠 비율이 나트륨과 칼륨의 상관 비율로 인해서 이것이 무너져 가지고 그런 현상을 일으키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복수의 원인은 체내 수분과 염분의 과다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아는 모든 부분을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를 찾아서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정확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만큼 많은 원자를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상에 있어서 좀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걸 보고 이게 어떤 뭐 별다른 문제 없이 그냥 간단하게 다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한 그대로 제가 구글 자료와 병원 자료, 구글에서 나오는 병원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월간 암에서 나오는데도 저 같은 견해도 이게 여기도 똑같이 하시는데 복수 증상 암에서 이렇게 암이 생겼을 때 복수 증상이 나오는데 이 암이 걸렸을 때 뭐 이렇게 체액이 쌓이는데 복수는 이렇게 간암 외에도 각종 암들에게서 나오는데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이렇게 암에 걸렸을 때 뭐가 지장이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물도 의심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난소암 그랬을 때 부종이 잘 생긴다고 난소암 복수도 이제 그중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난소암, 자궁암, 유방암, 기관지암, 폐암, 나팔관, 암, 결장암, 위암, 췌장암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담낭암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복수 생겼습니다. 내가 암에 좀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배가 빵빵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독성은 어떤 바이러스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이러스나 세균 바이러스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경련 일어날 때도 위경련 같은 데 일어날 때도 저는 그때 간단히 위경련이라는 것은 그렇죠 뭔가 팽팽해져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니까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영양시점 일어날 때도 이 방법을 쓰는데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의학 많이 공부는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새끼손가락 이 앞부분 이쪽 부분을 엄지손가락 있는 힘껏 꽉 눌러가지고 영양시점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로 치료했습니다. 개인적 경험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을 눌러가지고 한방 침술해서 눌러가지고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한방에서도 있고 저기 그렇죠 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눌러가지고 이쪽이 이제 심장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꾹 눌러서 몇 번만 해주면은 영양시대염을 저도 이걸로 해결했습니다. 저도 계속 영양시대염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견해고 말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치료했습니다. 2, 3분 정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이게 딱 풀리더라고요. 위경련도 저는 귀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한의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많이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잡아당기고 몸에 이완되는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경련 상태 이렇게 경직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완 상태로 바꿔서
해결하고요. 근본적으로는 뭐 그렇죠. 바이러스 증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나면 이게 뭐가 좀 심장의 부정맥도 의심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이러스하고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래서 유경련 같은 것도 이제 바이러스 약 먹습니다. 제가 만든 거 식품 안전한 개인적인 경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복부팽만, 복수가 일어났을 때 복부팽만, 식욕부진, 호흡곤란, 조기 포만, 보행곤란,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알부민,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알부민이 덜 생산이 되고요. 알부민 혈증으로 복수가 올 것으로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가려울 수도 있어요. 황달 증상이 생기거나 몸이 막 가려운 증상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빌리루빈 작용으로. 그 다음에 복수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간과 신장의 기능이 이상이 생겼을 때, 심장 기능 이상이 생겼을 때 부종이 잘 생긴다. 그 다음에 복수가 차서 날로 배가 불러 집에서 옥수수염이라 다려 먹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옥수수염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던데 일단 저는 안 먹습니다. 어쨌든. 영양 섭취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는 뭐 여기 구글 자료에서도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복수가 차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칼륨과 나트륨의 서로 상관관계가 깨지면서 비율이 깨지면 생기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수가 찼을 때 야채를 좀 먹어서 이렇게 칼륨을 보강해서 이 부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효과가 있나 봐요. 올가 나면서 이렇게 나. 구글 자료 찾아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동영상에서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